안녕하세요. 웃자 규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전용 지원사업이죠.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통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에 정부 지원사업을 알아보던 대표님들이, 특히나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소상공인 전용 지원사업은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사실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 지원사업,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창업이라는 게 막 엄청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돼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뭐 예비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소상공인 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합 공고가 나왔고,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요 포인트가 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이고, 이 통합 공고를 보통 보시고 대표님들이 통합 공고를 읽고도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냐, 이걸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봐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통합 공고는 설명서나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청 관련된 가이드가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지도예요, 지도. 이 지도는 길 찾기 하는 데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길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길찾기를 못하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죠. 음. 그래서 이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지, 이 길찾기를 좀 현실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6년도의 키워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AI 혹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AI든 뭐 디지털 전환이든 뭐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26년도부터는 소상공인들도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고, AI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지원사업 공고에 좀 녹아져 있어요. 크게 26개 사업이 존재하고 규모가 1조 3,410억 원의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25년도에는 23개 사업이었고 8,170억 규모였거든요. 이게 대략적으로 5천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70%, 8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냐? 특히나 이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에서 이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 그동안은 창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뭔가 혁신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요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들,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이 더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26년도부터는 작년에 이제 이 정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상공인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유입되고 새로운 혁신 기술도 도입되고 융복합적으로 다양한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고려해서 소상공인도 혁신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이 혁신 기술이든 서비스든 뭐 제품이든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혁신 소상공인들, AI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게 지금의 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말고 융자까지 포함하면 5.4조 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창업 지원 사업만 놓고 따졌을 때에는 1조 3천억 원. 결국 융자 관련된, 정책자금 융자 관련된 건 3조 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또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을 일단 사업 개요만 놓고 보셨을 때, 뭐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여기 또 보시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어, 지역상권 활성화, 뭐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재기 지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보실 때, 이 정도면 1, 일조 3천억 원이면 나도 받을 수 있겠네. 다 받을 수 있겠는데, 되게 많이 받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그 몇천 개, 거의 뭐 1만 개 이상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지원은 전부 다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뭐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뭐냐? 이 통합공고에서는 결국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나중에 나와요. 이걸 보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공고가 나왔을 때 그 각각 개별 공고에 따라 최소 며칠 내로
너무 이제 막 그때 공고 보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서 공고는 신청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고,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안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통합 공고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한 3개의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담을 줄이는 자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라고 보셔서 생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이나 사업 확장에, 그러니까 매출 확장이나 사업 확장에 사용되는 성장 부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폐업이랑 뭐 재기, 그리고 사업 전환 이쪽에 이제 사용되는 리셋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생존, 성장, 리셋 이렇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앞에서 잠깐 얘기 드린 이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로 융자가 또 있습니다. 이 융자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융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도 사실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AI랑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사실 이전에는 스마트 상점 같은 거 관심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혹은 디지털 지원이라는 어떤 지원 사업들의 대상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26년도부터는 일반 사업에서도 뭐 교육이나 뭐 유통이나 소공인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디지털 요소를 단계적으로 연계하겠다, 확대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대상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님들이 지원 사업 쓸 때에도 사업 계획서의 한 줄 한 줄이 지난 해와는 다르게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홍보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업종에서 고객이랑 어떤 접점이 있고 어떻게 매출 데이터를 잡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반복해서 매출이 발생하도록 이 전략을 짤 거다, 장치를 넣을 거다, 뭐 서비스든 플랫폼이든 시스템이든 구축할 거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 중점 추진 방향으로 나와 있죠. 인공지능, AI, 디지털, 이 기술 확산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하여 사업화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대표적이죠.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저희가 막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560명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되고 22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분당 한 적게는 2천만 원, 이 단순 계산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이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셔서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데에서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쓰지 못했던 점포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리하죠. 이게 신청 접수가 1, 2월에 1, 2월. 대부분이 1, 2월입니다. 지원 사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당연히 이제 그냥 서류만 넣으면 되시겠지만 뽑히셔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이것도 한 12대 1, 뭐 15대 1 정도 되거든요. 경쟁률이.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 잘 쓰셔가지고 뽑히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막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80개사 내외로 지원을 하고, 예산은 80억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한 개 기업당 한 2천만 원 정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지역 기반,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 지역 기반의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 사업화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사업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의미가 소상공인이면 안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면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루언서여야 되냐, 뭐 유튜브를 하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게 다른 얘기예요. 지역 기반의 자원들을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이시면, 소상공인 분들도 카페 사장님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점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요. 근데 이 자금이 어디에 쓰라는 거냐? 뭐 BM,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거나 뭐 멘토링이나 브랜딩이나 마케팅, 포괄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특성에 맞춰서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자원이나 뭐 기관들이랑 교류나 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생태계를 조성한다. 혹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에 우리가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2월에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공고는 다 1월에 나올 거예요. 다 지금 뭐 곧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1월 말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데도 있을 텐데 일단 신청하는 거는 전부 다 1, 2월 중에 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물론 각각 되게 미묘하게 세부 공고가 나왔을 때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규모나 핵심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주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세일즈를 잘하시고 조금 더 브랜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강한 소상공인이 더 강해지도록 혹은 강한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럼 몇 개나 지원하느냐? 240개 팀입니다. 예산도 231억이에요. 결국 한 개 기업당 한 1억 정도씩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크죠. 음. 당연히 사업 고도화 자금을 주는데 이 사업은 조금 달라요. 조금.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는 지원 사업 선정되면 한 번에 지원금이 결정이 납니다. 얼마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근데 이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지원을 해줘요. 1단계에서 아이디어 선발하고 2단계에서 비행 고도화하고 3단계에서 스케일업 하면서 각각 단계에 맞춰서 사업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3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만약에 나가신다 그러면 빨리 준비하셔야죠. 당장 공고 1월에 나옵니다. 신청 접수도 1, 2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자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상공인 중에 투자를 받으시는 기업들이 있으십니다.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왜 투자를 받냐?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시작은 하시고 지금도 소상공인이시지만 이 사업의 어떤 형태나 앞으로의 방향들이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투자사나 일부 엑셀러레이터에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투자 금액 최대 3배, 최대 3배까지 뭐 2억 원 한도라고는 하지만 투자를 만약 1억을 받으셨으면 2억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 이 내용만 듣고 봤을 때 소상공인인데 이게 투자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가용 소상공인에게 투자만 들어간다면 이걸 지원하셨을 때 대부분 받으세요. 굉장히 나이스하죠. 요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당장 빨리 투자를 받으셔야 되잖아. 이 공고가 1월에 나오고 선정평가가 2월에 진행되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 신청은 상시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잖아. 이게 시기적으로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착순. 그러니까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요 사업을 또 운영하는 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 운영사를 별도로 뽑는다라는 게 1, 2월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다만 자, 선착순이라고 얘기 드렸죠. 선착순인 만큼 먼저 준비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냐? 2월 이후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어디 누구를 만날지 어떤 투자사들한테 우리 이 레퍼런스를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우리 투자해달라고 할지 그걸 잘 진행하셔야죠. 당장 1,000만 원만 투자 받는다 그래도 이 정부 지원 사업 요거 투자 연계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지원금 받으시는 거 6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되게 지금 방향성 지금 투명하고 확장 가능성도 무시무시하다. 이게 명확하시다면 반드시 이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자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받으시면 결국 어디에 쓰실 거잖아요. 사업을 뭐 확장하시든 아니면 뭐 홍보를 하시든 그런 이제 사용처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판로 개척에 특화되어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뭐 전시회를 참가하시다든지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매장에 입점하시거나 뭐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뭐 인증을 받으시거나 뭐 국제 운송비나 뭐 무역 보험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그 자율적으로 선택한 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형태만 다른 거지 자금 지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좀 몇 가지 제가 내용들을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이 통합 공고를 보고 나서
꼭 그럼 나는 이것도 나갈 수 있고 저것도 나갈 수 있고 다 지원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주요한 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뭐 여러 개를 그리고 준비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통합 공고를 보고 어떤 지원 사업이 우리 기업이랑 나랑 가장 잘 맞는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갈 지원 사업들, 나갈 지원 사업들을 한 3개 정도 골라서 이 3개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가 생존이냐, 성장이냐, 아니면은 우리 지금 폐업하고 리셋 시켜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거냐, 어떤 게 필요한지 지원 사업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지원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나눠 보셔서 각각 개별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사업 준비를 명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